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안녕한가요? 오늘 청소년 언어 순화 교육을 함께할 오가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에게 언어 폭력을 하나요? 이 질문에 많은 학생들은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언어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슬라이드 속 학생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죠? 우리 학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언어 폭력은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구사하는 행위입니다. 언어 폭력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언어 폭력은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상처가 되는 무시무시한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말로 베인 마음에는 약을 바를 수도 없어. 신체적인 폭력은 대부분 피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눈에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폭력은 말의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쌓여갑니다. 언어 폭력 피해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모욕감을 느끼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가 쌓이다 보니 피해자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는 자살 충동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보이지 않아서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언어폭력입니다. 또 이러한 언어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후에 보복심리로 더 많은 언어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우울감,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니 정말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이 우리의 학교에서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9년 부산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체폭력, 성폭력, 따돌림, 언어폭력 등 총 8개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이 36.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언어폭력은 따돌림 피해, 신체 폭행 피해, 즉 이러한 2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50%나 됩니다. 즉 언어폭력은 언어폭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폭력들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폭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언어폭력 유형에는 욕설, 위협, 비방, 차별하는 말,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언어폭력의 유형을 살펴서 나의 언어 생활에 어떤 언어폭력들이 스며들었는지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속어를 사용합니까? 국립국어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7%가 또 중고등학생의 약 99%가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100명 중 99명이 비속어 및 욕설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욕설을 사용할까요? 중고등학생들이 대화 중 욕설을 내뱉는 평균 시간은 무려 75초에 한 번입니다. 거의 1분에 한 번씩은 욕을 한다는 말이죠. 즉, 청소년들의 하루에 욕설을 사용하는 횟수는
약 700번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횟수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만연해 있는 언어폭력의 유형 첫 번째, 욕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바로 욕설은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욕설은 언제 사용될까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해 사용하기도 하고, 힘을 가시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입으로 거센 욕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습관이 되었거나 재미로 말끝마다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친한 친구끼리 우정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 한번 볼까요? 실제로 욕을 하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습관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가 36%나 되고요. 친근감의 표현이 약 26%, 남들이 사용하니까 20%,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 감정 표현으로는 10%, 강해 보이려고가 3%, 기타가 약 5%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가 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단순히 습관과 친근감, 남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하고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초성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초성 카드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읒, 리읒, 시옷, 비읍, 비읍, 시옷. 자, 잠시 1분 동안 영상을 멈추고 생각나는 단어들을 모두 써보세요. 다들 이런 단어를 작성하였나요? 이 실험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 약 90%가 이 초성들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바로 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간의 어휘력이 꽤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KBS 안녕 우리말 다큐멘터리에서 진행했던 실험인데요. 하루에 욕설을 100번 이상 사용하는 학생과 하루 10회 이하의 욕설을 사용한 학생의 어휘력이 그냥 보이기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대개의 경우 욕설은 의미를 전달하는 주제어가 아니라 단지 전달하려는 뜻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기능, 즉 다시 말해서 장식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맥락이든 어떤 단어에 붙이든 욕설은 무난하게 장식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감탄사처럼 그냥 어떤 말에든 욕설을 붙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요. 욕설에 의존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어휘가, 대화에서의 어휘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사항을 자세히 표현하는 능력을 점점점 더 저하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주 사용하는 욕설들의 뜻들을, 어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욕들의 뜻 알고 계셨나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쓰이는 욕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씨발. 이 말은 18이 변형된 것으로 습하다는 성교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이 욕 앞에 님이나 니김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님이나 니김이는 너의 어머니를 줄임말로
다른 욕보다 더욱 심한 치욕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족같네, 족같이 라는 말도요. 사실 존나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자 어른의 성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즉, 좋지 않은 상황이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굉장히 성적인 욕이겠죠. 그 외에도 병신, 정상인과 다른 외모, 말, 행동을 업신여겨 하는 말이고요. 이런 말을 통해서 상대가 처해 있는 상태를 비하하거나 또는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랄 같은 경우에는요, 뇌전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 병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욕설의 뜻을 알고 보니 어떤가요? 이러한 뜻들을 알고 있었나요? Nope. 나의 친구에게 쉽게 감탄사처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욕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나 비판 또는 친밀감 형성, 억눌린 감정,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의 표현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욕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수업을 계기로 우리가 무심코 쓰던 욕들의 본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자, 다음 언어폭력 유형은요, 바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인데요.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누구를 헐뜯을 때 사용하고요. 일부러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함께 동조해야 친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러한 비방하는 말을 더욱더 번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방하는 말이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무심코 사용한 말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비방하는 말에는 모욕적인 표현도 포함되는데요.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을 부를 때 벌레라는 뜻인 충이라는 전미사를 붙여 모욕적인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벌레에 빗대어 극도의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의 바로 맘충, 급식충, 뜰딱충, 한남충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급식충이라고 하면 급식을 먹는 벌레라는 뜻으로 청소년을 비하하는 말이고요. 뜰딱충이라고 하면 노인 비하 표현으로 틀니를 딱딱거린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충이 들어간 정미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경멸과 혐오의 표현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해도 될까요? Nope.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바퀴벌레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바라볼 때 마음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 전미사를 붙인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다음 언어폭력의 유형은 차별적인 말입니다. 서로 다른 면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서 하는 말인데요. 차별적인 말은 성별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나 부와 관련하여 서로를 무시하는 발언을 말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말은 나와 다른 점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차별적인 말에는 어떤 말이 있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말들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상대방의 성별, 장애, 나이, 용모, 신체 조건 등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하는 말에는 바로 여자가 장애인이 어떻게, 나이도 어린 게 못생겨 가지고 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화가 나죠? 자, 두 번째, 나와 다른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에는요, 예를 들면 특정 나라의 사람들을 나타내서 쪽발이라든지 짱깨라든지 흑형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죠. 자, 그 외에도 왜 남의 나라에 와서 피부가 까매서 가난한 나라의 출신이라서 라는 등의 이런 차별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표현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Nope. 자, 세 번째, 상대방의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종교, 사상, 성적 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없이 집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사라져야 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차별적 표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언어폭력 유형은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가 퍼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이런 유언비어에 해당하겠죠? 유언비어의 예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 이번 시험 컨닝했다며? 응, 아닌데 무슨 말이야? 컨닝 아니고 커닝인데. 그쵸? 뻥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아니 도대체 누가 그래? 우리 반 애들 다 알고 있어. 자, 이렇듯 유언비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경우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실과 전혀 달라서 당사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도 꽤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언어폭력의 유형, 위협입니다.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 표현. 위협적인 말의 예는요, 위협적인 말로 듣는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했을 때만큼 위협을 당했을 때, 말로써 위협을 당했을 때 공포가 굉장히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여버린다, 깝치면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위협적인 말은 우리가 학교 폭력에서 많이 보는 언어 양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따돌림, 언어 폭력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가감하고 익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폭력적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이버상에서의 폭력도 엄연한 폭력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폭력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폭력의 문제점.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삭막하고 황폐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요?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올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쉽게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의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언어폭력은 하는 사람에게도 당하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이런 언어폭력이 난무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세 번째, 어휘를 풍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정확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언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 싫을 때, 지루할 때, 행복할 때 모든 감탄사를 비속어나 유행어로 사용하게 될 경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휘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자, 이렇듯 언어 폭력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언어 폭력을 예방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 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적인 내용의 매체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 끊임없이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등 시종일관 욕설과 비속어가 차고 넘치는 매체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폭력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도 자꾸 들으면 익숙해집니다. 이러한 익숙함은 습관을 만들고 언어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점점 없앱니다. 자, 폭력적인 내용의 매체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욕 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경우 욕 대신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봅니다. 분노나 좌절을 충동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욕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도록 허용한다면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낼 수 있을 때 그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언어폭력 예방법 3. 언어 일기를 써보자. 언어 일기를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 좋았던 말을 또는 좋지 않았던 말을 적어보는 겁니다. 좋았던 말은 입에 붙도록 되새기고 좋지 않았던 말은 억지로라도 쓰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어 생활은 바로 실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언어폭력 예방법 4. 말이 인격임을 잊지 않는다. 말은 인격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댐데미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의 댐데미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다음 사례를 보며 말은 인격이다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들의 회의실. 웨이터가 실수로 한 사장님의 하얀 셔츠에 빨간 와인을 쏟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이라면 웨이터에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 A 사장님, 오늘 아침 바빠서 샤워를 못했는데 어떻게 알고? B 사장님, 여기 주인 당장 나오라고 해. 너 당장 해고시킬 수 있어. 여러분들이 상대방 CEO라면 어떤 CEO와 함께 일하고 싶나요? 실제로 이는 비즈니스에서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보이는 비즈니스 철학 중 하나입니다. 데이비드 골드 IT 업체 CEO는 실수한 웨이터를 웃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며 즉각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쓰레기처럼 대하는 사람들, 즉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과는 가급적이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웨이터의 법칙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러한 법칙들이 없을까요? 부하 직원의 법칙, 아르바이트생의 법칙, 경비원의 법칙, 운전기사의 법칙, 청소 노동자의 법칙. 각각 다른 이름의 법칙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니 바르게 말하지 않는다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사디 고레스탄이라는 페르시안의 시인의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언어폭력 예방법 5. 자주 칭찬하자. 5번째, 칭찬의 힘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친구, 가족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친구 그리고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소중한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라는 설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오늘 너 멋져. 나도 그래. 수고했어. 예쁘구나. 너 때문에 힘이 나. 너가 있어서 참 든든해. 고마워. 우리 함께 해보자. 사랑해. 여러분들이 생각한 말과 비슷한가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상처와 폭력으로 돌아오는 말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르고 고운 말을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친구와 가족에게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언어 순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